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와 같은 뭐 속쓰림이다, 위염이다, 아니 어쨌든 위장 장애로 고생한 지가 꽤 오래 되셨나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건지 아니면 최근 갑자기 뭐 1년 안쪽이든 갑자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생긴 어떤 건가요? 네, 한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2년 됐는데, 네. 혹시나 그 네. 전에는 2년 전에는 아니면 젊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소화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잘 못 먹으면 잘 체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조금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잘 그러니까 좀 소화 기능이 약한 상태였는지 어땠었나요? 그 전에는? 네, 한 7년 전에, 네. 7년, 한 10년 그 무렵에 네. 굉장히 아파서 한 2년간은 약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약이, 그 병원이 문 닫았길래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일주일치 약을 먹었더니 금방 낫더라고요. 네. 그러고서부터는 한 10년 넘게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좀 가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가게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네. 똑같이 평상시 그 증상은 똑같은 상태에서 막 더 아프고 막 내일은 뭐 어느 큰 병원으로 갈까 막 이럴 정도로 네, 그렇게 네. 많이 아프고 그래요. 네.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이튿날 돼갖고 좀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안 아파요. 네.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것도 제가 좀 부드럽게 먹으려고 네. 뭐 이제 좀 부드러운 음식을 좀 하면서 음식 양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래서 체중이 한 56kg, 55kg 이렇게 나갔는데 네. 지금 한 49kg 나가거든요. 네. 뭐 다른 증상은 그런 내시경도 해보고 네. 그러는데도 뭐 그냥 위험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응? 건대병원에도 가보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뭐 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지금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든지 좀 네. 음식으로 좀 한번 그려볼까 하고 부드럽게 해서 네. 이렇게 먹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어머님 지금 현재는 우선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하는 빈속일 때는 조금 덜 아프고 대신에 이제 음식이 먹고 나면 오히려 좀 아프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에서 말하는 뭔가 내 몸이 기운이 떨어져 있다든지 뭔가 기능상에 저하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때까지 사연들을 대략 들어봤었을 때는 이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한 7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조금 크게 아파서 그때 뭐 약을 먹었다는 게 혹시나 이제 소염 진통제나 이런 계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위장 기능에 제일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덜 먹었으면 하는 약을 얘기 드리면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기에도 보통 이제 많이 처방을 내어주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플 때도 보통 이제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됩니다. 대신 진통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통증들을 차단해서 통증을 잊게 해주지만 오히려 그 약들에는 우리 몸에 있는 위장을 보호하는 효소 분비를 억제해서 오히려 위장 건강에 제일 많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진통소염제 복용은 이게 의사 선생님 처방 전환 없이도 얼마든지 약국에서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용을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잘 얘기해 주셨던 이런 한약이라든지 침뜸 치료를 통해서 떨어진 약해진 위장 기능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어머님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병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은 병들은 지병이나 있던 약한 부분들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금 현재 약해져 있는 위염이나 이런 위장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똑같이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 외에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운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저희가 생활 관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환이나 증상들이 이렇게 생활 조절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병의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활에 이렇게 관리가 좀 치료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게 꼭 중요하고요. 그 부분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의원에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치료를 통해 가지고 빨리 개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 앞에 있는 원장님들이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좋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아무리 좋다는 걸 많이 하더라도 해가 되는 것들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진통소염제를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해가 되는 거는 최대한 덜 하고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어머님의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 당연히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먹는다든지 침뜸 치료를 꾸준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 지금 어머님이 있는 현재 증상보다는 서서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나 이런 생활 관리들도 같이 하시면 반드시 많이 좋아지십니다, 어머님. 네, 먼저 이 어머님은 일단 신경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신경성 위염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공급이 떨어지면서 위장벽이 창백해지고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은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속이 더 쓰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 위의 저항력도, 위 점막의 저항력도 떨어지면서 이런 속쓰림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쓰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먹는 걸로 푼다면 이게 이제 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겠죠. 위장에 이제 탈이 났을 때는 이런 임 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학적 치료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식후에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아예 안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식후에 먹었을 때 쓰린 증상은 일견 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산 분비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위 점막을 더욱 손상시키는 결과를 갖게 되므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이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차게 먹는 것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한번 데쳐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감자에 있는 아르기닌 성분도 이런 위궤양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고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 감자를 먹을 때는 생즙을 내서 갈아서 전체적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은 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가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세요. 요즘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신데,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염이 있다라고만 말이 들으신 것 같아요. 즉 역류성 식도염 얘기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식도에 염증이 없는데 여기 식도가 쓰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아마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내시경 같은 걸 해봐갖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성이란 말을 잘 붙입니다. 근데 신경성이란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식사 후에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고 막 속 쓰리거나 그렇게 쪼이는 듯이 아프고 그런 증상들을 이 식도나 심장의 문제가 아닌 것을 위완통이라고 부릅니다. 위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완통은 위자가 붙어 있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비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에 식적이라고 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생긴다든지, 담음이라고 해갖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혈 유한통이라고 해갖고 이제 어혈이 위 식도나 아니면은 위에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방에서 검사하면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빈속일 때는 안 아픈데 음식을 먹고 체한과 같이 흔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식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아마 담음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체하는 느낌 나고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식적 위한통으로 진단을 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생길 때 메스꺼립다든지 눈알이 약간 압박감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몸이 무겁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식적에다가 담음 같은 것들이 거기에 같이 껴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치료를 하면은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위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드리는 그전 약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요. 식적이면은 뭐 창출이나 백출 같이 그 식적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잘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넣어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담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바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약재들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처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혈 위한통이라고 하는 그 어혈로 인해서 발생된 위한통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복부를 강하게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가갖고 운전대가 배를 쳤다든지 그럴 때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여성분들에게는 그 자궁을 제왕절개로 해서 출산한 다음에 잠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아까 그 맥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맥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적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위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긴맥이라고 하는 딱딱 때리는 맥이 나타난다든지, 만약에 담음이라고 하면은 활맥이라고 해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맥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또 어혈일 때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맥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꼭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어머님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 10년 전부터 뇌경색을 앓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뭐 활동하는데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은 뭐 혹시 혈압약 같은 건 드세요? 현재 혈압은 정상이고, 예. 네. 당뇨 정상이고. 그게 약은 안 드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맥박은 네네. 약하게 뛰는데 아, 1분에 60회 뜁니다. 그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재도 그렇거든요. 60회 드시고요. 예, 예. 신장 수치가 60이라 그랬어요. 네네네. 그 방금 한 그 손발이 약간 파랗게 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 4일 전부터 발생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3, 4년 파랗게 된 거는 작년부터 그렇고. 네, 작년부터. 네, 붓는 거는 한 3, 4년 됐고. 3, 4년 정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종교생활 때문에 앉아 계시면 붓는다고 했는데요. 네. 혹시 자고 나셔갖고 아침에 붓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아침에 붓고? 예, 붓는데 음식에 따라서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으시고요. 차이가 있네. 예. 네. 그 분명히 요즘은 국수나 라면이나 네네네. 빵을 심하게 좀 먹은 날은 뒷날 엄청 부어요. 그리고 네네. 국물 같은 거 먹으면 더 하니까 국물 조금 먹어도 붓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얼굴도 같이 붓는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 음식을 먹고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었는데 네. 또 움직이시면 이게 또 풀리시나요? 움직이면은 손가락은 안 빠지는데 얼굴은 빠지대요. 얼굴은 빠지시고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있고. 네, 손가락은 그대로시고. 고기가 그대로 있고. 네네네. 네. 혹시 식욕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입맛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입맛 좋으시고요? 살찔까 싶어 무섭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찐 상태인데 많이는 안 찐 같은데 보면은. 먹을 때 그러면은 맛있게 드시고요. 그렇죠. 그 식사량은 한 공기 정도 다 드시나요? 한 공기 먹습니다. 네. 혹시 식사 하신 다음에 뭐 체한다거나 더부룩하거나 메스꺼리거나 신물러 먹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뭐 어쩌다가 식물은 제가 먹고 잘 누우가 있는 체질이라서 네네. 어쩌다 식물은 있어도 제 생각에 뭐 소화에는 네네네. 크게 그게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어떤 음식에 따라서 단백질을 먹으면 가스가 좀 차더라고요. 네. 예. 추위는 좀 많이 타세요? 추위도 별로 추위는 별로 안 크게 안 타시고요? 탑니다. 예, 예. 네. 더위를 많이
더위가 싫습니다. 더위가 싫으시고요. 예, 겨울에 옷 많이 입으면 되니까요. 네네. 예. 지금 네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예, 일단은 뇌경색이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네. 몸에 뭔가 그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손발이 파랗게 되시고 그러시는 건데 네. 원래 밀가루 음식이 그 자체가 그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약간 부종을 좀 유발해요. 아, 예, 네. 그 얘가 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어머님이 식욕도 좋고 그리고 네. 많이 드시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뭐 소화도 이상 없다고 하지만은 위기능은 약간 떨어진 상태로 좀 보여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예. 어떤 때 그럴 것도 아닌가 하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동의보감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뇌경색도 일종의 풍이잖아요. 중풍이잖아요. 예, 예. 근데 중풍이 걸리신 분들은 밥을 많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요. 예, 혈액순환이 좀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위가 안 좋으신 그렇죠. 상태여서 네. 예, 안 되는데 아마 네. 좀 식사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생활 습관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너무 네. 자극적인 거 그리고 소금 들어가 있는 소금 네. 들어가 있는 네. 짠 음식 같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기 좋고요. 네. 예, 찬 것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으세요. 차온 거. 예, 차가운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너무 좀 많이 운동하지 마시고 약간 땀날 정도만 조금만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 혈액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는 좀 위를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의원은 가셔갖고 네. 꼭 저기 뭐냐 진짜 받으시고 네. 한약도 좀 드시고 그리고 예. 침도 좀 받으시고 예. 예,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잘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되게 네. 아주 뭐 건강하셔갖고 예, 조금만 관리하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럼 뭐 입에 가서 이 상담하고 이렇게 치료 좀 하면은 좀 잘 낫는 병이. 아유 그럼요. 예, 이런 아. 부종은 잘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고맙습니다. 마십시오. 전반적인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식사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요. 오히려 내가 식사를 챙겨서 먹는다기보다는 그 배가 정말 고파졌을 때 소량만 섭취를 해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침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염증 양상을 원활하게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꼭 설정해 주셔서 하루에 몇 번은 항시 적정량의 식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식사를 해당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위벽에서 그만큼 보호해 줄 수 있는 위벽이 아프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게끔 몸에서 그 시간마다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점차 식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점차 완화되면서 위벽 기능 자체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한 지금 신경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화라는 개념이 명치 부위, 그러니까 식도와 위를 이어주는 이 부위에 응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가 응축이 되면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섭취했을 때 메스꺼움이라든지 통증 혹은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환자분께서 증상을 얘기해 주심에 있어서 배변 장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걸로 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위장 자체의 어떠한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심리적인 상태에 기인한 기능적인 소화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함에 앞서서 혹시나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혹은 과로 등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치료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